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최근 시장에 대한 투자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하방 조정 아니면은 이제 기간 조정을 겪을 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계속해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일단 괜찮은 종목들로 골라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좀 매수 시점으로 잡아볼 만한 타이밍이 온다면은 그때 가서 진입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계속해서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망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방에서도 뭐 이제 지금 관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번 12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관망을 하면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은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장 좀 오후장 넘어서면서 이제 상한가를 찍고 지금 이제 좀 상한가가 풀린 모습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 센트럴 모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도 나오다시피 이제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이번 2019년도 11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하고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특징적인 게 상장 시작부터 상한가 3연속 상한가를 맞고 그 다음에 이거 시가를 갭을 띄우고 출발하는 모습 거의 이제 4연속 상한가를 찍는 수준이죠. 네, 이제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제가 이제 공모가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딱히 알 수 있는 게 이제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출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개인적인 그 기대감이 빠진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동종 기업들 간의 매출액을 비교해서 적정 주가를 나타낸다는 거죠. 지금 이 센트럴 모텍이 벌고 있는 이 매출액이 대충 적정 주가가 이 정도 나오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모가가 나오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공모가를 기준으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뭐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뭐 이런 좀 제조업보다는 좀 이제 그런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사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상장 좀 공모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입니다. 보통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없는데 이 센트럴 모텍은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3연속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경쟁률인데 경쟁률이 500 거의 600대 1이라는 수준은 좀 높은 편에 속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자동차 제조업들보다 이 센트럴 모텍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서 보면은 지금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급등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요런 뉴스 기사가 보여요. 센트럴 모텍의 강세다. 미국 테슬라 트럭 주문이 이제 20만 대가 돌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센트럴 모텍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기대감이죠. 네, 이
제품 이제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많이 팔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네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물량도 많이 늘어날 테고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게 되면 매출도 늘어날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다시 그 공모가로 좀 넘어와 보면은 얘가 지금 그 공모가액이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계산해서 지금 현재 지금 매출액 대비 적정 가격이 6,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12,000원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현재 매출액이 곱하기 2가 돼야 실제로 12,000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기대치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액만 따지고 본다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은 얘가 얼마를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12,000원도 뛰어넘는 16,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6,000원의 3배면 18,000원이죠. 3배에 가까운 가격대도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그 말은 즉 얘가 지금 매출액으로 단순 기대감을 빼고 계산을 한다면은 지금 벌고 있는 매출액에 곱하기 3배를 해야 실질적으로 이 18,000원 올라가는 가격이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기대감을 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붙습니다. 어떤 기대감?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값어치를 줄 것인가, PER을 매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적정 주가는 달라지는 부분일 텐데,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뭐 개개인 투자자들만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센트럴 모텍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테슬라의 공급을 자동차가 많이 팔림으로써 부품에 대한 이제 공급량도 증가를 하고 결국에는 매출이 증가하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얘네가 이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지금을 시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은 좀 너무 선반영된 부분이라서 조정 아니면은 하락 조정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자 오늘 센트럴 모텍을 가져왔고, 자 역시 사업 내용을 보려면은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보고서를 보기 이전에 우리 또 하나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보통 상장되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거든요. 근데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상장되자마자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있죠. 바로 코스피에 상장됨으로써 들어올 수 있는 기대 수급들 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생각해서 제가 예전에 셀트리온을 좀 예시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이 2018년도 넘어오기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코스닥에 있었죠. 코스닥에 있었는데 2018년도 넘어오면서 코스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 수급이 붙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예시로 보여드려 보면은 쭉 돌려보면은, 자, 쭉 돌려서 지금 이 구간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 잘 안 나오는데 요걸로 그냥 볼게요. 쭉 내려봐서 2018년도 당시 얘가 언제 상장이 되었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를 하나 더 켜서 코스피 지금 보면은 2018년도 1월 29일에 자, 요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장 막판에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었다고 이제 확인해주는 기세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이제 2018년도 1월 29일 날 이때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왔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와서 1월 29일 날짜, 2018년도 1월 29일 날짜, 이날 이후입니다. 이날 이후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이전에는 코스닥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코스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넘어옴으로써 이제 우리 보통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을 좋아하지만은, 뭐 여러 이제 펀드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용되고 있는 연기금 자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보험 쪽에 들어가는 이제 운용자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안전자산 쪽에 많이 속합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운용되는 것들인데, 이제 거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관들의 기대 수급들이 붙으면서, 이 말은 이제 균형이 깨지는 거죠.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균형에서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금에 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1월 29일 날짜 이후로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이전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 수급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기간 수급이 붙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넘어와서 지금 센트럴모텍이 이제 코스피 쪽에 상장이 되었는데, 상장이 됐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런 기간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번에 이제 사면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나오는 시점에 사실상 기간 수급이 붙기 시작을 했다면은 그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근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기간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 말은 즉 지금 현재 이 센트럴모텍 테슬라 공급되는 것도 좋고 최근 실적도 나쁘진 않지만은,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지 않냐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증권사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좀 상승보다는 횡보 아니면 하락 쪽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자, 좀 더 좀 깊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센트럴모텍을 보려면 이제 사업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사업보고서가 아닌 투자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설명서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장 당시에 들어갔던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제 등등등 투자에 대한 관련 정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일단 다 읽어보시면은 좋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저는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요약만 좀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얘네가 하고 있는 게 과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자동차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은 센트럴모텍도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 정책 쪽으로 넘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친환경 자동차들이 많이 좀 생산을 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자동차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좀 매출이 떨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네가 갖고 있는 지금 부품들이 이제 과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센트럴모텍이 갖고 있는 매출 구조예요. 매출 구조가 지금 현재 가장 얘네가 지금 많은 곳을 들어가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은 이제 현대차 쪽이거든요. 지금 현대차 쪽에 이 센트럴모텍이 갖고 있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한 6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쪽에 이제 납품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센트럴모텍이 매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현대차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현대차 매출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현대차 자동차가 많이 팔림으로써 이제 센트럴 모텍도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센트럴 모텍의 주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의 앞으로 그런 사업 전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좋은데, 일단 뭐 그 현대자동차 쪽도 아직 뭐 나쁜 이야기들은 없기 때문에 뭐 매출에 대한 악화라던가 요번에 이제 그 원화 강세 때문에 좀 매출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2020년도, 21년도는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는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과거 자동차 제품들에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 제품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센트럴 모텍이 갖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다 어디 나와 있냐면은 뭐 그 사업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친환경 자동차로서 전환에 따라서 이제 센트럴 모텍이 도태될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이런 내용을 뭐 하나 좀 읽어 드려보면은 기존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당사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및 경량 부품 양산 전환이 늦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 지금 테슬라에 대한 부품 공급으로 지금 이 센트럴 모텍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는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보면은 센트럴 모텍이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얘네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제품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사실 지금 공급을, 제 궁금한 거는 언제부터 공급을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을 공급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에도 이 적용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들의 그 적용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들을 제가 전문 쪽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자세히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살펴본다면은, 일단 이 센트럴 모텍이 납품하고 있는 게 이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공시로 넘어와서 센트럴 모텍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알루미늄 뭐였죠? 까먹었네. 무슨 암이었는데? 네, 컨트롤 암. 네,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으로 쭉쭉 읽어보고,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넘겨보면은 지금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 시설 확보를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외에도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단 요거는 이미 확인이 된 내용이니까 패스를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 또 읽어보면은 얘가 지금 납품 현대차 정책에도 변화되고 있고, 차량 경량화 부품 쪽에 이제 납품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이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는 게 근데 그 모든 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좀 그 고가의 차량들에게만 좀 들어가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얘가 좀 이게 원가가 높다 보니까 이제 고가의 차량 쪽에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너무 많은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 부품이 들어가는 곳에 있어서 좀 이제 그 고가의 차량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점유율은 낮은 추세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정책으로 이제 여러 수소차라던가 전기차 쪽에서 자동차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부품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후의 실적 증가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좀 다시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자, 그 다음 지금 또 보여지는 게 이제 얘네가 지금 갖고 있는 컨트롤암에 대한 그 점유율인데, 점유율을 보면은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센트럴 모텍이 컨트롤암을 연구 개발한 거는 2000년도 총과 중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좀 이 센트럴 그 알루미늄 컨트롤암에 대한 그 매출은 과거부터 꾸준히 나온 모습이었고,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데 2016년도 때보다 2017년도 때 이제 갑자기 점유율이 늘어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테슬라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 얘네가 지금 보면 2011년도부터 납품을 시작해서 현재는 테슬라 및 이제 BMW의 전기 차량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현가 부품을 양산 중이라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 현재 테슬라와 BMW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언제부터 이어졌냐가 중요한데, 이제 보면은 얘네가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연구 개발 들어갔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이때 연구 개발이 끝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잡힌 거는 아마 2017년도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실적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 센트럴 모텍의 매출액을 보면 3천억대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좀 특징적인 게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부분들이 살펴지죠. 아마 이게 이제 그런 그 테슬라 쪽에 그 납품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매출액에 대한 그 재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자동차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플러스 테슬라에 대한 그 부품에 대한 공급, 이게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아무래도 제조업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뭐 한 달 만에 불과 며칠 사이에 2배, 3배가 갈지언정 매출액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조에는 한계가 있죠.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액은 뒤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가더라도 뒤늦게 다시 한 번 더 정정을 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매출액은 이렇게 점점 야금야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지금 현재 적정 매출액까지 내려오는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게 이제 버블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봤을 때 다시 넘어온다면은 최근 제가 이 상승뷰를 보기보다는 기간 조정 아니면은 지금 가격 조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과도 좀 맞지 않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최근 신규 상장주 아니면은 뭐 품절주 아니면 뭐 테마주 이런 종목들로 뭐 바짝 급등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은 이런 거는 그냥 단순 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스캘퍼 하는 사람들, 단기 투자자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진을 빼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종목들을 좀 추려내면서 좋은 종목들이 향후 괜찮은 가격에 올 때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온 이제 센트럴 모텍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요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3분기 때 실적 괜찮은 기업들로 제가 쭉 추려놨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하여금 이제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계속해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3분기 실적 추려냈던 종목들 중에서 계속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상 수라던가 아니면 조금 말수가 적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간을 많이 투자해놔야,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1월 1일이 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더 투자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12월 10일이죠. 네, 사실상 1월 1일 신년까지 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020년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좀 퀄리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쪽의 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같이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좀 더 시너지 날 수 있는 그런 투자 집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제가 이런 쪽으로만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뭐 요 최근에 뭐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하나 보여드려 보면은 뭐 테마주들, 뭐 요즘에 뭐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다. 지금 보면은 중국 쪽이 다 지금 미세먼지거든요. 요게 날라오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수준은 요 정도 뿌연 수준인데, 지금 이게 지금 중짜리거든요. 여기 이 정도가. 농도가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 바람의 방향을 보면은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최근 미세먼지 테마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뭐 반짝, 그러니까 단발성이죠. 그래서 단발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반짝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많은 부분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개인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발성인 부분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래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겨달라는 이유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의 장점과 지금 제가 보완할 수 없는 단점인 부분들을 다른 여러분들이 함께 보완해서 같이 주식 투자를 하면은 좀 더 시너지 날 수 있는 그런 투자 집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같이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